왼쪽 무릎에 두꺼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목발에 의지하며 힘겹게 발을 옮기는 한 야구 선수가 있다. 그는 2024년 가을 KBO 플레이오프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도루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무릎 내측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교체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하게 다친 다리로 끝까지 베이스에 남아있던 그는 곧이어 동료의 적시타가 터지자 온 힘을 쏟아 홈플레이트까지 질주했다. 결국 팀의 귀중한 동점 득점을 안긴 뒤에야 들것에 몸을 맡기고 경기장을 떠났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다. 하나 이글스의 노시와는 11년 최대 307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KBO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이자 가장 거대한 금액으로 기록된 계약이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날, 대구의 팬들이 더 크게 외친 이름은 따로 있었다. 그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즈 주장 구자욱이었다. 구자욱의 삼성과 체결한 조건은 5년 최대 120억 원이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4억 원 수준이다. 노시환의 연평균 약 27억 9천만 원과 비교하면 숫자만 놓고 보면 더 적어 보인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만들어내는 공격 생산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세이버 매트릭스 방식으로 그의 가치를 분석하면 적정 계약 규모는 5년 기준 175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연평균 35억 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해외 진출 가능성 역시 존재했고 여러 구단의 거액, 제안설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정리했다. 내가 어딜 가노? 그 짧은 말은 곧 잔류선언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리그 정상급 타자를 지켜낸 셈이 됐다. 왕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그는 마지막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프로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팀 유니폼을 입지 않은 원 클럽맨. 대구에서 구자욱이라는 이름이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카우트의 관점으로 그의 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점과 약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타격 능력은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깝다. 통산 타율은 3할 1푼 8리에 이른다. 그리고 2026 시즌에도 3할 5푼 9리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뛰어난 배트 컨트롤을 다시 증명하고 있다. 장타 생산 능력 또한 빼어나다. 2024 시즌에는 무려 33 홈런을 터뜨리며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켰다. 여기에 통산 144개의 도루가 보여주듯 빠른 발과 상황 판단 능력도 갖추고 있다. 우익수로 나설 때 보여주는 강한 송구 능력 역시 상대팀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영향력은 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약점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부분은 수비다. 넓은 활동 범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구 판단과 세밀함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며 수비 기여도에서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왔다. 강력한 공격력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비력, 이 상반된 모습이야말로 구자욱을 설명하는 첫 번째 특징이다. 그렇다면 그의 공격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야구에서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산한 값을 OPS라고 부른다. 타자가 얼마나 자주 살아나가고 얼마나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지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구자욱은 매 시즌 이 수치가 9점구에서 1.18 사이를 오갈 정도로 꾸준함을 유지해왔다. 특히 전성기였던 2024 시즌에는 OPS가 1.044까지 치솟았다. 더 세밀한 분석 지표도 있다. 구장 효과와 리그 평균을 모두 반영해 타자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조정 득점 생산력이다. 기준점인 100일 리그 평균인데 구자욱의 2016 시즌 수치는 162.88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타자보다 무려 62.88%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구자욱의 진정한 가치는 또 다른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평범한 대체 자원이 같은 자리를 맡았을 때와 비교해 팀 승리에 얼마나 더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승리 기여도. 지표에서 그는 2024 시즌 6승이 넘는 기록을 남기며 리그 최상위권 자리를 굳게 지켰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단 하루에 응축돼 폭발한 경기가 있었다. 장소는 대구, 상대는 두산 베어스였다. 날짜는 2026년 5월 31일. 그날 삼성이 마주한 선발 투수는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 후보 최민석이었다. 프로 2년 차에 불과했지만 이미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높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역동적인 투구 동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 152, 킬로미터 직구 계열 구종, 그리고 타자의 배트를 헛돌게 만드는 날카로운 포크볼까지 갖춘 투수였다. 시즌 초반 평균 자책점은 고작 1.14, 제구력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공의 회전과 움직임만으로 투수의 위력을 측정하는 각종 분석 지표에서도 KBO 우한 선발 가운데 상위 3%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무엇보다 삼성 타선에는 악몽 같은 상대였다. 빠른 공과 포크볼이 거의 같은 궤적으로 날아오다가 마지막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그의 구종조합에
삼성 타자들은 반복적으로 고전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 투수만이 아니었다. 정작 구자욱 역시 정상 컨디션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루 전 경기에서 상대 투수가 던진 위협적인 공을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 근육을 다쳤기 때문이다. 몸을 숙이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국 주장인 구자욱이 외야 수비를 소화하기 어렵게 되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다. 구자욱보다 무려 10살 많은 43살의 최영호였다. 평소 체력 안배를 위해 지명타자로만 출전하던 베테랑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자신이 좌익수 수비를 맡겠다며 나섰다. 후배가 타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대신 짊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자욱은 그 배려에 완벽하게 응답했다. 이날 그는 니타수 4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5회였다. 최민석이 초구로 선택한 139km 포크볼 하나, 평소보다 높게 형성된 실투성 공이라는 사실을 구자욱은 찰나의 순간에 간파했다. 원래 떨어지는 변화구 공략 능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 평가를 받던 그는 더욱 간결해진 스윙으로 배트를 돌렸다.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넘어갔고 시즌 7호 투런 홈런으로 연결됐다. 그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삼성을 괴롭히던 천적 최민석은 결국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고 삼성 역시 시리즈를 내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 종료 후 구자욱은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자신을 위해 외야 수비를 맡아준 형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그는 끝내 눈시울까지 붉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야구 감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실 그의 특별함은 이름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자욱은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문인 구상시인의 종중손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구자욱이라는 이름 자체도 증조부의 친형인 구상시인이 직접 지어줬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처음부터 타자가 아니었다. 학창시절 대구고등학교에서 큰 기대를 받던 유망한 투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공을 원하는 곳으로 던질 수 없는 심각한 투구장에 이른바 입스가 발생한 것이다. 선수 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팀 동료의 부상으로 인해 대타 출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첫 타석에서 그는 담장을 직접 맞히는 장타를 터뜨렸다. 그 한 번의 스윙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투수의 길을 접고 타자로 전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순간이었다.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은 그를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선택했다. 타격 재능은 분명했지만 수비 위치조차 확정되지 않은 미완성 원석에 가까웠다. 입단 후 1년 만에 상무 입대를 선택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박주환 감독은 그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봤다. 실수를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꾸준히 기회를 제공했고 자신감을 심어줬다. 1루수와 3루수, 외야를 오가며 경험을 쌓은 구자욱은 퓨처스리그 남부리그에서 타율 3할 5푼4리를 기록하며 타격왕에 올랐다. 그리고 2015년 1군 무대로 돌아오자마자 타율 3할 4푼 1리를 작성했다. 리그 타율 3위에 오르며 역사에 남을 수준의 신인왕으로 화려하게 이름을 알렸다. 눈부신 성공으로 시작된 커리어였지만 그 뒤에는 혹독한 시련도 기다리고 있었다. 2019 시즌을 앞두고 구자욱은 큰 변화를 선택했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알려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특성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체중을 크게 늘리며 중장거리형 타자로의 변신에 도전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무거워진 체격은 장점이 아니라 부담이 됐다. 스윙 타이밍은 점점 늦어졌고 투기의 민첩함도 사라졌다. 결국 타격 리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언론 노출까지 피하며 홀로 괴로움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구자욱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예전의 유연한 몸 상태를 되찾기 위해 체중을 조절했고 더 큰 도약과 부상 예방이라는 의미를 담아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등번호 65번과도 작별했다. 대신 선택한 번호는 현재의 5번이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다. 훗날 그 숫자가 삼성 팬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될지를. 물론 구자욱의 야구 인생이 칭찬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자주 언급된 약점은 수비였다. 실제 기록 역시 냉정했다. 프로생활 11년 동안 수비가 팀 승리에 미친 영향을 누적해 계산한 수치는 마이너스 6.87187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손실로 평가받을 만한 결과였다. 2025 시즌 초반과 중반에는 또 다른 비판도 따라붙었다. 득점권에서는 병살타와 침묵이 이어지는 반면 승부가 이미 기운 상황에서만 안타를 생산한다는 지적이었다. 중요한 순간 팀을 구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비아냥은 프랜차이즈 스타인 그에게 끝까지 따라다닌 꼬리표였다. 어쩌면 그것이 구자욱에게 남은 마지막 약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구 시민들이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받아들인 장면은 화려한 안타가 아니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홈플레이트를 밟았던 바로 그 경기였다. 득점을 만든 뒤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떠난 그는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남은 일정에는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반드시 뛰겠다고 말하며 보조기를 착용한 채 목발을 짚고 일본 재활병원까지 향했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장. 그 모습은 선수단 전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동료들은 깨달았다. 구자욱의 가치는 타율이나 홈런 숫자, 그리고 연봉 규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다. 과연 그는 삼성 라이온즈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을 수 있을까? 삼성 구단이 영구 결번으로 지정한 선수는 지금까지 단 4명뿐이다. 22번 이만수, 10번 양준혁, 36번 이승엽, 그리고 21번 오승환. 오승환의 영구 결번이 확정되기 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구자욱은 솔직한 꿈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오승환 선배의 번호가 4번째 영구 결번으로 남고 자신의 5번이 그 옆에 5번째로 새겨질 수 있다면 더없이 뜻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팬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대구 출신 로컬 스타라는 상징성,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경력, 그리고 통산 1700안타를 돌파한 누적 성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면 수비 기여도의 아쉬움과 아직 단 한 번도 손에 넣지 못한 우승 반지를 이유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특히 통산 2100안타를 넘어선 박한희조차 끝내 영구 결번 반열에 오르지 못했던 삼성의 엄격한 기준을 생각하면 구자욱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바로 팀을 한국 시리즈 정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찢어진 무릎을 끌고 홈을 밟았던 그 순간, 선배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낸 결정적인 홈런 한 방, 그리고 내가 어딜 가노라는 짧지만 강렬했던 약속. 어쩌면 구자욱이 등번호 5번에 새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한 도시가 한 선수에게 보내는 신뢰와 애정, 그리고 기다림의 역사일 수 있다. 푸른 피가 흐르는 그 5번이 언젠가 대구 하늘 위에 영원히 걸리게 될지, 이제 그 답은 구자욱이 앞으로 써내려갈 남은 시간 속에 담겨 있다. 여러분은 구자욱의 5번이 삼성 라이온즈의 5번째 영구 결번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